열심히 수능을 준비해서 현역 때 수능의 결과는 결국 국어, 수학을 다 맞았지만 화투에서 5문제를 틀리면서 그렇게 정시의 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시로 고려대 의대에 갔기 때문에 이맘때쯤은 그냥 행복한 대학생활, 20살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학에 다니면서 다른 대학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수능에 아쉬움이 계속 남으면서 결국 유평을 풀어보고 국어, 수학이 다 잘 나와서 작년 수능 당일에 솔직히 끝나고 나와가지고 한 2개 정도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년 수능 날.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당일 밤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재수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성적보다 안 나오다 보니까 저 스스로한테 만족을 못 해가지고 그냥 그날 당일에 재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 시간표에 맞춘 종소리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잠을 깨워주는 조변님들 등 청소 내용의 여러 관리 덕분에 좋은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율적으로 효율적인 공부를 하도록 동기부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리는 압도적인 것 같아요. 우선 독서실 자리 배치가 그냥 일반적인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있고 옆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앞뒤로 배치를 해놔서 옆 사람이랑 앞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게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어서 제가 좀 풀어지고 자고 싶어도 옆 사람들이 다 공부하는 걸 보면은 다시 공부할 의욕이 생기고 그리고 힘내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출이 아예 불가능하고 학원 안에서 저녁이랑 점심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학원이나 독서실들처럼 점심 저녁 시간에 외출해서 밥을 먹는다면 그 시간에 다른 길로 새고 싶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부 루틴이 조금 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수능 전날에는 일찍 집에 가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날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10시까지 청소의 내용을 자습실에 남아있을 정도로 자습실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곳인 동시에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수업도 정말 좋았는데 제가 청춘 청소를 처음 들어올 때 담임 선생님이랑 그리고 각 과목별 선생님이랑 전부 상담을 해서 이제 무슨 수업을 들을지 하나하나 결정하고 그리고 학생의 무슨 수업을 듣고 싶다는 의견도 굉장히 존중을 잘 해주셔서 좋은 수업을 듣는 동시에 저의 자기주도적 학습도 좀 충분히 해낼 수 있었던 환경 같습니다. 제가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선택 수업제 이게 저한테 되게 많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던 게 일단 수업 같은 거를 제가 원할 때 들을 수 있고 또 뺄 수도 있고 원하는 시간대에 들을 수도 있고 원하는 강사, 저에게 맞는 강사, 제 수준에 맞는 강사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스스로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선택 수업제 자체가 재수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직전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 시간표에 맞추어 공부를 했고 수능 시간표에 쉬는 시간에는 오답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겨울방학 때에는 인간활동한 개념학습과 기출문제 및 안제풀이를 주로 하다가 2학기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풀이에 중점을 두고 하루에 국어, 수학은 2개씩, 평균은 3개에서 4개씩 실무를 풀었습니다. 가장 먼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2과목으로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서울대가 600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가 영어 이등 기준으로 600점 만점에 0.5점 감점이어서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2과목을 할 거면은 영어를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차피 서울대 의대가 목표는 영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영어는 안 했습니다. 아예 단어도 본 적도 없고 모의고사도 안 풀었어요. 국어는 기출문제를 정말 중시하는데 이 중에서 아직 기출을 접해보지 않으셨다면 평가원에서 나왔던 모의고사는 무조건 풀 모의고사로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시중 기출문제지처럼 독서 문학을 따로따로 떼서 한 세트씩 풀면은 처음에 공부를 하기는 좋겠지만 기출의 실전성을 한 번도 못 겪어보는 거는 정말 손실이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풀 모의고사로 풀어보시고 그리고 EBS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국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문학은 제가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직접 사서 내신 공부를 했던 것처럼 지문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분석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능장에서 만나는 문제가 제가 봤던 문제는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당연히 처음 보는 새로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지금 유형화를 하면서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뚫고 나갈 힘을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문제를 풀 때 살짝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집대성해서 내 것으로 만들자 이러면서 뭐 실전 모의고사나 엔제, 기출 이런 것들을 풀 때 이런 조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겠다, 개념을 끄집어내고 조건을 봤을 때 이런 개념을 떠올리면 좋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험장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필요한 개념들을 생각해내고 그 문제들을 쉽게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은 개념 공부를 할 때 꼭 책에 나오는 증명들을 직접 써보면서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증명 과정들을 대부분 무시하고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결론만 공부하는데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 과정들이 정말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내는 문제들 풀이 과정에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꼭 증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 개념 위주로 좀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두고, 그래서 개념을 일단 탄탄하게 쌓아만 두면은 다시 개념 볼 일은 없다, 그래가지고 개념을 탄탄하게 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다음 기출문제 풀고, 아무래도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 그러니까 타임 어택이 되게 심한 과목이잖아요. 결국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타임 어택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스킬 같은 거 다 열심히 숙지하시고, 정말 짜잘한 것들이라도 이걸 해야겠어 하는 것들 전부 다 외우고 숙지하시고 체화하시면 됩니다. 타임 어택을 잡으려면은 아무래도 실전 훈련을 많이 해야겠다. 아무래도 한 문제 한 문제 그냥 과학탐구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30분 안에 20문제를 푸는 게 압도적으로 긴장감도 있고 압박감도 있고 시간 분배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회차별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그냥 회차별로 시간 재가지고 푸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물리학투나 지구과학투 모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절대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면은 결국 수능 날까지 공부를 달릴 수 없고,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적당히 자기가 계획한 만큼 11시간, 12시간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시간을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재수를 망쳤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후회 없는 재수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올해 수능을 망쳤다 하더라도 삼수는 안 할 것 같거든요. 후회 없는 생활을 보낼 자신이 있고 이전 1년이 좀 후회가 됐다, 그리고 재수를 안 한다면 더 후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재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남들 말 듣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